어머님, 저 자리는 제게 배정된 의자 아니었나요? 하고 윤미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에 이금자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족의 우선이니 여기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이금자는 아침부터 유난히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온 가족이 함께 촬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녀는 내심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평소에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예우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자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 촬영에서도 자신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본래 사진 촬영은 차남과 며느리인 윤미영이 주최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부부는 늘 가정 행사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예식장부터 시작해 명절 제사 등 여러 자리에서 윤미영이 나서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금자는 그런 며느리가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 박영준이 좋다고 하니 큰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어버이날 가족사진 촬영이라는 이벤트가 다가오자 이금자는 묘하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어른이니 사진 속에서도 당연히 중심에 있어야 한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일 아침 그녀는 미용실에서 곱게 머리를 만지고 예전보다 더 화려한 자줏빛 한복까지 준비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남편인 박만수가 멋쩍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금자, 너무 과하게 꾸미는 거 아니오? 하고 박만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이금자는 이게 과한 거예요. 며느리가 더 눈에 띄게 차려입으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금자의 머릿속에는 사진의 주인공은 자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촬영 당일 가족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스튜디오 내부는 깔끔했고 가족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공간이라 소파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가족 사진 샘플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미영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스태프들과 일정과 컨셉을 상의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검색해둔 모던 가족 사진 스타일을 원했습니다. 흰색 배경에 모두가 깔끔한 의상을 입고 자연스럽게 웃는 사진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박영준과 함께 의상을 맞췄고 시부모님과 다른 친척들에게도 파스텔 톤이나 무난한 색깔의 옷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금자는 이미 화려한 자줏빛 한복을 고집했습니다. 윤미영이 어머님, 스튜디오 조명에 너무 튀는 색은 사진이 서로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금자는 난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 색이 나를 가장 빛나게 해줄 거예요. 하고 단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어머니의 의견을 굳이 꺾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사진사인 정성필 실장은 가족들을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대체로 어르신은 중앙 좌석에 앉고 아들, 딸 내외는 양옆에 서거나 앉는 방식이 기본 구도였습니다. 그러자 이금자는 불이 나게 제일 중앙에 준비된 넓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자는 며느리인 윤미영이 앉기로 미리 상의된 자리였습니다. 원래 촬영 콘셉트가 부모님 뒤에 자녀들이 서고 며느리와 사위는 각자 배우자 옆 의자에 앉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금자는 그 계획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미 단정하게 앉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앉으면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당황했지만 막상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날이니 시어머니를 구석으로 몰기도 곤란했습니다. 박영준은 뒤늦게 도착해서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도 순간 난처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사실 미영이 자리가 저기였는데. 하고 어렵게 말했지만 이금자는 어차피 의자는 똑같아요. 내가 여기 앉아도 사진엔 문제 없겠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장은 당황하며 그러면 앉는 분들이 한 분씩 달라지니 잠시 구도를 다시 봐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도가 애매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원래는 신부 자리에 들어가야 할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다른 의자로 가야 했고, 어른들은 가운데에 모셔야 한다는 일반적 관습과 미리 계획한 콘셉트가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윤미영은 시어머니가 앉아 있어야 할 조금 더 높은 의자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자가 그다지 편해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위치가 좀 뒤바뀐 듯한 기묘한 모습이 연출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이금자의 한복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 사진에서 가장 먼저 눈이 가는 인물이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촬영 분위기가 조금 삐걱댔습니다. 그래도 가족 모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으니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으려 노력했습니다. 자, 모두 웃어주세요. 하고 실장이 카메라 셔터를 여러 번 눌렀습니다. 이금자는 스스로 만족하듯 미소를 띄었고, 윤미영은 살짝 굳은 표정이었으나 사진에서는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차례 구도를 바꾸고 개별 사진도 찍고 또 형제들끼리 찍는 사진도 건진 뒤에야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 스튜디오 직원이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쯤 보정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이금자는 내가 중앙 자리에 앉은 것이 뭐가 문제겠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뒤 가족들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어버이날을 축하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이금자 쪽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너무 도드라지는 한복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며느리나 딸이 한복을 입고 부모님을 모시는 형태였는데, 이 집은 거꾸로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며느리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식사 중에 사돈 어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금자 여사님, 오늘 한복이 참 고우시네요. 그런데 혹시 촬영 콘셉트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금자는 속으로 왜 자꾸 내 복장에 참견이지라고 생각하며 겉으로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유, 촬영장에선 별 문제 없었습니다. 콘셉트라는 게 있어도 결국 가장 나이 드신 분께서 중앙에 계시는 게 맞잖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윤미영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사위와 딸, 그리고 남편인 박영준이 있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렇죠. 어머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어정쩡하게 웃으며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미묘한 기류가 흐른 상태로 모든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이금자는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귀가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나를 부각시켰네.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윤미영은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스튜디오에서 사진 파일과 인화본을 보내주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윤미영은 메일로 받은 샘플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보다가 하나의 단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구도가 상당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중앙 자리에는 이금자가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왼쪽 뒤에 서 있어야 했던 며느리와 아들은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도 일그러졌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이금자가 며느리 자리에 앉았으니 실제로 의자 높낮이가 맞지 않아 체형이 어색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사의 구도 설명을 무시하고 앉아 있다 보니 양옆에 앉은 사람들과 균형이 크게 어긋났습니다. 윤미영은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이금자가 너무 앞으로 나와서 뒤에 서 있는 손자 손녀의 얼굴이 반쯤 가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이금자의 소매가 옆 사람을 덮어서 옷차림이 엉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된 사진은 온 가족이 함께 찍은 메인 사진이었습니다. 그 메인 사진에서 이금자는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자세가 불편해 보이거나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진 중앙에서 이금자의 앉은 위치가 원래 예정된 좌석보다 더 앞쪽이었고 며느리 자리를 차지한 채로 자세도 비뚤어져 있어서 마치 시어머니가 무리하게 자리를 빼앗았다는 인상이 확연했습니다. 윤미영은 남편 박영준과 함께 이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대로 앨범을 제작하면 우리 가족 사진이 이상하게 보이겠네. 하고 걱정했습니다. 박영준도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 기분을 생각하면 다시 찍자고 하기도 애매한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윤미영은 정성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보정으로 해결이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실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보정을 해도 구도 자체가 틀어졌으니 완벽하게 고치긴 어렵습니다. 그때 구도를 어머님께서 다르게 앉으셨다 보니 다른 가족들의 동선도 엉켰습니다. 제 촬영이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금자는 보정본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아무렴 내가 한복을 곱게 입었으니 예쁘게 나왔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준이 USB에 담아온 사진들을 거실 TV에 연결해 볼 때 그녀는 첫 장면부터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을 넘길수록 가족들이 어색하게 찍힌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남편 박만수나 맏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묘하게 뒤로 밀려나 있거나 다 같이 있는 사진에서 누군가는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금자 본인조차 표정은 환하지만 자세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래?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사진을 못 찍은 거야. 이금자가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박영준은 난처한 표정으로 사실 그날 어머니가 며느리 자리였던 곳에 앉아서 구도가 좀 많이 꼬였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설명했습니다. 이금자는 아니, 어른이 중앙에 앉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박영준이 조심스럽게 어버이날 맞춤 콘셉트가 있었고 원래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나란히 앉고 그 옆에 제가 앉고 며느리가 별도로 마련된 의자에 앉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측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금자는 억울한 표정으로 그러면 애초에 한복 입지 말라고 하든가? 누가 나보고 이런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을 뿐이야. 하고 항변했습니다. 그 순간 윤미영이 들어와서 어머님, 스튜디오에서 구도를 잡아주셨는데 어머님이 내가 여기 앉겠다고 하셔서 그래요. 사진사도 몇 번 안내해 드렸잖아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금자는 자존심이 상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진 구도를 미리 짜놓고 내가 그 틀에 맞춰야 하는 거였냐. 어버이날인데 내가 중심이면 좀 어때? 집안 분위기가 일순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나 박영준이나 윤미영도 더는 말다툼을 키우고 싶지 않아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일단 사진은 이렇게 되었으니 보정 가능한 부분만 보정하고 앨범에 넣는 건 가족들과 상의해보자. 하고 정리했습니다. 이금자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사촌들이 집에 모일 일이 생겼는데 그때 식사 후에 가족 사진 이야기가 나오자 누군가 이금자에게 사진 한번 구경해 봐도 될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금자는 내심 싫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궁금해하니 그래, 한번 볼래. 하고 허락했습니다. 거실 TV에 USB를 꽂고 슬라이드쇼로 사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무난했지만 문제의 단체 사진들이 연이어 등장하자 사촌 어른들이 다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사촌은 이금자 이모님이 중간에 앉으셨네요. 원래 며느리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고 웃으며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구도가 어색했고 이금자가 중앙에 어색한 각도로 앉아 있으니 사진 자체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리를 차지한 듯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식구들의 표정마저 굳어 있었으니 이금자는 얼굴이 벌개진 채 뭐가 그렇게 웃겨? 그냥 편하게 찍은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촌 중 한 명이 이미 휴대폰으로 사진을 슬쩍 찍어갔고 며칠 뒤 가족 단체 채팅방에 그 사진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금자 이모님 역시 파워풀하시네요. 며느리 자리를 완전히 접수하신 듯. 같은 농담 섞인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장난인 듯 웃고 넘겼지만 서서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이금자 여사님이 좀 과하신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들은 사진만 보고 며느리 입장이 곤란했겠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어느새 이금자의 행동이 며느리를 배려하지 않은 처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곧 다른 친척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이금자는 황당했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이미 그 사진을 SNS에 올려 우리 집안 어버이날 기념사진,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리에 앉으셔서 대박, 흐흐 같은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댓글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부터 폭소했어요. 진짜 리얼 한국 가족 드라마네. 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원래부터 이금자가 권위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친척들은 역시나 하고 수군거렸고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은 저 집 시어머니 대단하시네 하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가족 채팅방에서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뒤에서 며느리 자리를 시어머니가 빼앗았대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이금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함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어른이 중앙에 앉는 게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난리인 거야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박만수에게 화를 내며 여보, 나 그렇게 욕먹을 짓 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애매한 표정으로 솔직히 요즘은 가족사진 구도를 며느리나 자녀들이 기획해서 찍기도 하잖소. 자기가 조금 고집이 과하긴 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금자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구도를 어떻게 알아? 스튜디오에서 알려줬으면 그에 맞춰 앉았을 텐데. 다들 나를 탓하니 억울하지. 하고
항변했습니다. 남편도 더는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이금자는 마음이 답답해져서 아들 박영준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부러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영준은 헛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골탕 먹이려 했겠어요. 애초에 스튜디오에서 계속 설명했는데도 어머니가 이 자리가 좋겠다고 앉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금자는 내가 더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네 라는 자격지심이 생겼고, 박영준은 어머니가 조금만 양보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결국 문제의 사진은 친정 쪽과 시댁 쪽 여러 경로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큰 화근은 SNS에 올라간 사진이 지인들의 유머 소재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명불허전 코리안 시어머니 라고 댓글을 달았고, 다른 누군가는 이 가족 대박 웃기다. 며느리 표정이 왜 저래? 라며 기프로 만들어 돌렸습니다. 윤미영의 지인들까지 그 사진을 접하게 되자 그녀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야, 너네 시어머니가 정말 저렇게 앉으신 거야. 완전 신기하다. 너 속으로 황당했겠다. 같은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윤미영은 처음에는 쿨하게 우리 어머님이 좀 적극적이셨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미영의 회사 동료가 이 사진 혹시 너 시댁 아니야? 유명한 게시판에도 올라왔더라. 하고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어느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에 며느리 자리를 차지한 우리 할머니 라는 제목으로 누군가 올린 사진이 있었고, 조회수가 급증하며 각종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의 얼굴은 약간 흐리게 처리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금자는 경악했습니다. 누가 우리 사진을 그런데 올렸대? 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올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 장난으로 올렸거나 혹은 그 사진을 본 제3자가 재미삼아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금자의 이미지는 며느리 자리를 빼앗은 못된 시어머니라는 프레임으로 박혀버렸습니다. 가족들 중에선 괜히 시어머니가 알만한 데 올라가서 문제 생긴다 며 사진을 내리라고 했지만 이미 인터넷에 퍼진 사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지자 이금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몇몇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대체 누가 그런 사진을 올렸어? 나를 이렇게 욕보이는 거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들 우린 그런 일 한 적 없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금자는 앨범 제작과 관련해 스튜디오에 연락해 문제의 사진들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성필 실장은 당황하며 앨범은 이미 반쯤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이금자는 화를 내며 그 사진만 빼고 편집하든지 어떻게든 해봐요.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실장도 난감했지만 고객의 요청이니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앨범의 대표 사진을 이미 그 단체 사진으로 잡아둔 상황에서 이를 전면 수정하려면 다시 편집해야 했고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금자는 그 비용이나 시간보다도 사진을 어떻게든 없애야 한다. 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박영준과 윤미영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지쳤습니다. 가족이 함께 준비한 어버이날 행사가 이렇게나 큰 갈등과 논란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들 사진을 받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리를 빼앗았다. 는 이야기를 온갖 과장과 재미를 곁들여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자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금자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내가 무슨 살인이라도 했니? 그냥 중앙에 앉은 것뿐인데 하고 역정을 냈습니다. 윤미영이나 박영준은 우리가 어머니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진 촬영 규칙만 지켰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이금자는 가까운 지인 모임에 나갔을 때도 농담 섞인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돌고 있는 며느리 자리를 빼앗은 시어머니 사진. 라든지 고집도 좋으시네. 대단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웃는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점차 이금자는 가족 행사 자체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박만수도 당신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타이르자 그녀는 당신도 내 마음 모른다 라고 답해버렸습니다. 가장 난처해진 건 윤미영이었습니다. 회사에서조차 사람들이 은근히 그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 무섭겠다. 거나 며느리 힘내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 사진 이야기가 나오지 않길 바랐지만 이미 유명해진 사진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임원급인 한 상사가 가정 행사에서 갈등이 생기면 서로 대화가 중요하다던데 하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실상 그 사진을 다들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윤미영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저희가 다 같이 대화하며 풀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대체 언제쯤 이 일이 지나갈까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하기 위해 가족들은 긴급히 모여서 재촬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금자는 처음엔 내가 왜 다시 찍어야 해?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도 억울한데 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준 부부는 어버이날 기념이라며 찍은 사진이 이 모양이니 차라리 다시 간단히 찍어서 앨범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번엔 정말 서로 합의한 구도로 찍자. 하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금자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또 찍어서 뭘 해? 어차피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봤을 거고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박만수와 큰아들, 다른 가족들도 한 목소리로 그래도 새로 찍는 사진만큼은 온전하게 남겨야 한다. 라고 권유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그럼 한 번 더 찍어보긴 하지 하고 동의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해보니
재촬영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다만 성수기라 일정이 넉넉지 않아 한 달 뒤쯤으로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이에 서로 구도와 복장을 확실히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금자도 다시는 내가 먼저 자리 잡지 않으면 되잖아. 간섭 좀 하지 마. 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촬영 당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가족 간에는 미묘한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이금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윤미영 부부는 어머니가 너무 남 탓만 하신다. 라고 불만이 쌓였습니다. 친척들도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냐? 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사소한 감정에 골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금자의 이미지는 주변에서 며느리 자리를 뺏은 시어머니로 굳어졌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실체를 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가십거리로 웃고 넘어가는 정도였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 나를 희화화하고 놀리는 거야. 하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금자는 우연히 한 동창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도 그 사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휴대폰을 뒤적이며 어머, 이거 혹시 너 아니니? 누군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한복 입은 모습이 딱 너네 집 상황 같은데 하고 보여줬습니다. 이금자는 당황해서 아유, 요즘 말도 마. 난 억울해 죽겠어.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왜 남의 자리에 앉아? 라며 농담조로 장난쳤습니다. 이금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뭔가 사정이 있었어. 하고 둘러댔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혼잣말로 사진 한 장이 이렇게까지 나를 곤란하게 만들다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재촬영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전처럼 모두가 같은 스튜디오에 모였고 이번에는 가족들이 철저히 구도를 준비했습니다. 윤미영은 사전에 어머님은 여기, 아버님은 여기, 그리고 저희 부부는 양옆에 서겠습니다. 라고 자료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금자도 이날은 불만이 있었지만 더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고분고분했습니다. 재촬영은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자, 이번엔 모두 파스텔톤 옷으로 통일했네요. 훨씬 조화롭습니다. 하고 정성필 실장이 칭찬했습니다. 이금자도 한복 대신 연한 분홍색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했던 좌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족들은 촬영 내내 최대한 밝은 표정을 유지했고 사진사는 여러 장을 찍으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이금자는 한결 차분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사진은 별 탈 없이 나오겠지. 하고 안도했습니다. 가족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어서 원래 계획했던 어버이날 기념 목적을 살리자 하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첫 번째 사진이 인터넷에 퍼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 과거 일은 지나갔으니 두 번째 촬영 사진을 주변에도 보여주고 다시 이미지 쇄신을 하면 되죠. 하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금자는 몰라. 나는 그냥 더 이상 사진도 싫고 그런 말 듣는 것도 지긋지긋해.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며칠 뒤 재촬영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만족할 만큼 깔끔하고 보기 좋게 찍혔습니다. 이금자는 슬쩍 자존심이 상했지만 나도 이 정도면 괜찮게 나왔네 하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했고 친척들에게는 두 번째 사진을 주로 보여주며 이게 우리가 다시 찍은 최종본이야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진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에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그래도 첫 번째 사진이 더 재미있었어. 시어머니 포스가 장난 아니던데 하고 농담했습니다. 또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그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자리를 차지한 시어머니 레전드 짤. 같은 식으로 처음에는 웃기만 했던 사람들도 사건이 길어지자 그래도 당사자는 마음고생이 심하겠다 라고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금자 스스로는 처음에 억울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체념한 듯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이상 나도 어쩔 수 없지. 잊어버리자. 그래도 가족들은 두 번째 사진으로 만들 앨범을 부모님께 드리며 이제 이 앨범만 공개하면 돼요. 첫 번째는 그냥 추억용으로 집에 묻어둬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금자는 차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됐지만 그녀의 체면은 이미 여러 경로로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윤미영은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촬영으로 수습했어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꽤나 껄끄럽게 변했습니다. 이금자가 겉으로는 별말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고 대화가 자주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미영은 용기를 내어 이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앨범을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이금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냥 그렇지. 이젠 사진에 대해 말하기도 싫다. 하고 답했습니다. 윤미영은 죄송한 마음에 어머님, 사실 처음부터 자리를 안내해드리지 못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머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었으면 이런 해프닝이 없었을 텐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금자는 한숨을 쉬며 아니다. 나도 자리를 양보하면 되는 걸 괜히 욕심 부린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일이 꼬인 거겠지. 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그렇고 영준이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했는데 내가 괜히 오기 부렸나 봐. 어쨌든 사진 한 장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윤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미안하다는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속상했지만 이제는 지난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 더 자주 대화해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계기로 둘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금자도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그날 과하게 의욕을 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아들 말 좀 더 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나이 들수록 고집만 세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 사진이 점차 유행이 지나갔고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더는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한동안은 그 일은 정말 가정사 중 가장 우픈 사건이었다 고 이야기하며 웃고 넘겼습니다. 이금자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때 내가 실수했었지. 하하. 하고 농담처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시각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일부 친척들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너무 세다 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며느리 쪽도 좀 더 세심하게 어른을 챙겼어야 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했고 재촬영으로 만든 새로운 가족 사진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이금자는 슬며시 그 첫 번째 촬영 사진이 들어있는 USB를 찾아봤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 사진을 열어보니 한복 차림의 자신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분명 당신은 내가 멋지게 나온다고 믿고 앉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자세가 틀어져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 저랬나? 이금자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조금 거리 두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와 아들의 애매한 표정도 손자 손녀들이 굳어있는 모습도 지금 와선 한낱 추억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 파일을 닫고 새로 찍은 가족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진에서는 모두 자연스럽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대형 사고 없이 편안하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 사진이지. 하고 이금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박영준과 윤미영은 직장 생활과 육아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 행사에서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 그냥 알아서 잘 앉으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사소한 부분도 미리 조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둘은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시며 미래 계획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아이가 크면 아이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을 거잖아. 그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기분 좋게 앉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얘기 나누자. 하고 윤미영이 말했습니다. 박영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도 이제는 무엇이든 어머니와 대화하고 미리 의견을 물어야겠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그렇게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되긴 어렵겠지만 서로 간에 조금 더 조심하고 배려하면 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금자도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까칠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동네 공원에 가족들이 모여 산책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걷고 나서 근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그 사진 사건이 다시 언급됐습니다. 이모, 그때 진짜 우리 다 웃겼어요. 인터넷에서 난리 났잖아요. 하고 조카가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이금자는 씁쓸하면서도 웃는 얼굴로 그래, 그때 내가 뭘 몰랐지. 이젠 다 지난 일이다. 하고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금 생각하면 그냥 우픈 추억이지 뭐. 하며 가볍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박영준이 장난스럽게 어머니, 요즘은 사진 찍을 때 제가 꼭 물어볼게요. 어머님 자리는 여기인가요? 저기인가요? 하고 라고 하자 이금자는 손사래를 치며 됐고 이젠 너희가 앉으라는데 앉을게. 내가 괜히 나서지 않으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이금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 한편이 묘하게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들이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꽤나 큰 충격이었던 자리. 사태가 이렇게나 쉽게 화해와 웃음으로 마무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옅어지는 상처를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족 모임은 주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도 이금자는 더 이상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로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앉겠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와 아들 보고 앉을 자리를 고르라고 하자 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한 번은 큰 며느리가 아기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어머님, 가족 사진을 간단히 찍으려 하는데 이번엔 어머님이 어디 앉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금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 어디든 상관없어. 다들 편한 대로 해. 이 말을 듣고 가족들은 내심 놀랐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이금자가 당연히 중심 자리를 고집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금자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내가 어른인데 중간에 앉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건을 되새기며 그 생각을 겉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곧 체면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족들은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 자리를 빼앗은 사진 사건은 이제 가문의 우스갯소리가 되었고 누군가가 그때 이모님이 한복 입고 계셨잖아요. 진짜 포스가 엄청났죠. 하고 말하면 이금자도 내가 그 시절엔 괜히 뽐냈지. 정말 창피했어. 하며 웃어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은 아직도 이금자의 집 서랍 어딘가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훈이 담긴 추억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이금자는 내가 그날 왜 그렇게 완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의 유연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 다짐했습니다. 재촬영으로 만들어진 새 가족 사진은 거실에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이금자는 한 발 뒤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은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들이 모두 조화로운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 사진을 보며 좋은 사진이네요. 다들 화기애애하신가 봐요. 라고 칭찬하면 이금자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옛날에 조금 소동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어버이날을 계기로 시작된 자리 다툼은 한편으로는 가족 간 소통의 부재가 빚어낸 해프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금자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고 며느리와 아들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퍼져버린 사진으로 체면을 구겼지만 결국 가족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금자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른답게 행동해야 했는데 그래도 이젠 조금 나아졌겠지. 그리고 거실로 나가 새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 웃는 얼굴들이 그녀에게 이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이 불러온 파문은 길었지만 결국 모두에게 작은 교훈과 성장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금자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제는 가족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기념사진을 찍게 될 때